여러분들 버블에서 서비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가 진짜로 이 내 서비스 운영이 시작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내 트래픽,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분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라든가 이런 정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는데 버블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웨비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사는 송재욱 노아노마드 대표님이시고요. 그로스 마케팅 교육 에이전시 노아노마드 대표님이신데, 송재욱 대표님이 감사하게도 재능 기부를 해주시게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노아노마드의 송재욱이라고 하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버블을 통해서 이제 현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저는 이제 원래 베이스가 마케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이나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을 이 모두의 노코드에서 좀 제가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없을까라고 좀 고민하던 중에 좋은 기회로 이번 좀 웨비나를 열게 돼서 제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좀 지식들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핵심만 좀 압축해가지고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다들 안 들리지만은 박수 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재욱님 이제 그 화면 가져가셔가지고, 예, 그 웨비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 잘 보이실까요, 혹시? 네, 우선 저희 웨비나가 앞전에도 안내드렸던 것과 같이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4회차 정도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오늘은 이제 첫 회차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이제 이두 가지 내용들을 먼저 좀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랑 함께 웨비나에서 사용할 자료들을 좀 공유드리기 위해서 여기 노션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강의 자료를 좀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요 링크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고요. 이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채팅창을 통해서 받아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그 해당 링크를 타고 들어가셨을 때, 요 페이지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페이지에서는 이제 자료실이라고 하는 요 썸네일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저희가 이번 4회차 동안 좀 필요한 자료들이 여기에 쭉 다 나와 있는데 해당 부분들은 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좀 설명드리면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좀 그때그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교환도 여기 하나 넣어놓긴 했는데요. 이 교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태그 매니저나 구글 애널리틱스 자체를 모르시고 계시거나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이해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활용 한 번도 안 해봤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 자료로 제가 강의 교환을 간단하게 넣어 놓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버블을 통한 이제 데이터 설계 및 분석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 버블을 통해서 제가 직접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샘플 사이트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샘플 사이트를 제가 버블로 만든 이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설계하고 수집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그 강의 자체가 이게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컴팩트하게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실습하고 따라하는 것들은 나중에 영상 녹화가 된 부분들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라이브를 통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QA를 좀 위주로 해서 진행하시면은 더욱더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속도가 빠르더라도 이 내용들은 다 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들은 그 뒤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 우선은 먼저, 음, 오늘 이제 해볼 것부터 좀 해볼 건데요. 음, 먼저 간단하게 저희가 할 것들을 좀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어, 저희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수집하게 될 건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는 채널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뭐 구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에서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데이터가 버블에서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남겨놓으면은 그 안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긴 하지만 사실 서버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 남겨놓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서드파티 도구를 활용해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온 유저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구글 애널리틱스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서 여기서 데이터가 수집되게 되면은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를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해봐도 구글 애널리틱스 툴도 어렵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어서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를 못 쓰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조금 더 아마 중요하게 좀 다룰 부분들이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하기 이전에 이제 좀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를 설계를 하고 그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볼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저희가 그냥 구글 애널리틱스를 우리 홈페이지에다가도 설치할 수 있기도 하지만 저희는 구글 태그 매니저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근데 구글 태그 매니저도 아마 조금은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구글 태그 매니저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요. 구글 태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하나의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버블 웹사이트에다가 이 태그 매니저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구글 애널리틱스나 페이스북, 뭐 픽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태그들을 이 구글 태그 매니저 안에다가 설치할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태그 매니저는 먼저 이렇게 버블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제가 바로 한번 태그 매니저를 들어가 볼 예정이고요. 태그 매니저는 제가 여기 자료 링크 전달드리는데도 보시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링크를 보시게 되면은 태그매니저.google.com이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 링크가 있고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은 아마 태그 매니저를 여태까지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뭐 계정 만들기라고 하는 버튼이 바로 나오실 수가 있는데요. 계정 만들기부터 저는 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보통 계정 이름은 이제 브랜드 이름으로 넣는 게 좀 일반적이고요. 저는 에어비앤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네, 대한민국으로 하도록 하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웹사이트 이름을 보통 집어넣는데요. 저는 에어비앤비라고 하던가 아니면 도메인 주소를 넣으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태그 매니저라고 하는 이 솔루션을 가입하고 있는 도중이고요. 외부로 선택을 한 다음에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용 약관이 나오고 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태그 매니저 계정이 만들어지시게 됩니다. 태그 매니저에 대한 개념을 지금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먼저 좀 시연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먼저 좀 태그 매니저를 설치하는 것부터 좀 해볼 예정이고요. 태그 매니저를 처음에 이렇게 계정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이런 팝업 창이 나오시게 될 건데요. 이 팝업 창을 모르고 꺼버렸다라고 하면은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이 태그 매니저의 고유 아이디가 보입니다. 이 고유 아이디 코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태그 매니저를 우리 웹사이트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스크립트가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스크립트를 저희가 버블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먼저 설치를 해볼 건데요. 버블로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버블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야만 하겠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 그 보여드렸던 에어비앤비에 만든 이 웹사이트에서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먼저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세팅에 들어가서 SEO에 들어가서 이 헤드와 바디에다가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넣는 것을 좀 권유드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마 저희가 오늘은 좀 상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긴 하지만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 구글 태그 매니저에 대한 스크립트를 여기다가 설치하지 않고 실제 페이지에다가 직접 페이지가 로드되었을 때 여기다가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고객에 대한 이름이나 고객에 대한 뭐 성별이나 고객에 대한 뭐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태그 매니저를 통해서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그런 이제 솔루션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줘야만 하는데 우리가 구글 태그 매니저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먼저 발행되기 전에
이 앞전에 먼저 발행돼야 되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태그 매니저의 스크립트를 방금 요 스크립트를 저희가 원래는 이 모든 페이지에다가 다 적용될 수 있도록 SEO 메타 태그 쪽에다가 여기다가 설계도 되긴 하는데 저희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직접 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에 우리가 버블 쪽에 보면은 이 워크플로우에 페이지가 로드되었을 때라고 하는 트리거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저희가 직접 스크립트를 삽입할 예정이고요. 아마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 저희가 플러그인 중에 이 툴박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 툴박스라고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툴박스를 플러그인을 먼저 설치를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네, 그러면 툴박스를 설치를 하셨다고 하면은 아마 이 워크플로우 상에서 run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액션 플로우가 이렇게 생기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태그 매니저에 대한 스크립트를 삽입할 예정인데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모르고 꺼버렸다라고 하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태그 매니저의 계정 아이디를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확인이 되시고요. 스크립트가 지금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헤드에다가 넣는 스크립트만 여러분들이 삽입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이 스크립트를 우선은 저는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페이지가 로드가 되었을 때 이 스크립트를 먼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약간 주의할 점은 저희가 여기에 이제 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 태그를 이렇게 지워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우고요. 이렇게 지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워크플로우 이름을 저는 나중에 헷갈릴 것 같아서 구글 태그 매니저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제가 지금 페이지, 요 하나의 페이지 안에다가만 설치를 해놨는데, 요거를 이제 설치가 잘 되었는지를 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 아래 보시게 되면은 우리 웹사이트 주소를 바로 넣으시면 되시겠고요. 저는 요 테스트 버전에서 지금 이제 삽입을 해놨기 때문에 테스트 버전의 사이트 주소까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도록 하겠고요.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초록색 체크박스가 뜨시게 된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잘 되신 거고요. 원래 이 스크립트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다가 다 붙여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가 지금 여기 인덱스라고 하는 페이지에다가만 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카피해서 다른 페이지, 몇 개 페이지에다가도 좀 이렇게 네,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디테일 페이지에다가 이미 저는 해놓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놓긴 했는데 그래서 모든 페이지에다가 우선 태그 매니저가 스크립트가 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우선은 태그 매니저가 설치가 됐다는 말은 우리 웹사이트나 앱에 이런 식으로 태그 매니저가 설치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태그 매니저는 사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 태그 매니저는 홈페이지에 삽입되어 있다고 하면은 홈페이지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감지하고 데이터를 송신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송신하는 곳이 때로는 구글 애널리틱스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구글 태그 매니저를 이렇게 설치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태그 매니저에서 조건을 설정하고 그 조건에 맞는 행동을 누군가 했을 때 데이터를 구글 애널리틱스나 이런 소셜미디어 쪽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그 매니저까지는 설치했으니 이제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좀 계정을 가입을 해야만 하는데요. 구글 애널리틱스도 제가 앞전에 요 웨비나 링크에서 요 세 번째 링크에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구글 애널리틱스가 계정이 만들어져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계정이 바로 나오실 거고요.
계정이 안 만들어져 있으신 분들은 계정을 처음부터 만들어라라고 하는 어떤 뭐 특정 시작하기라고 하는 버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좀 처음부터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아마 이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예, 아마 구글 애널리틱스가 처음이신 분들도 계정 만들기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입하기라고 하는 이 온보딩 페이지가 나오실 겁니다. 이 온보딩 페이지에서 저는 계정 이름을 우선은 계정 이름은 보통 브랜드 이름을 이제 넣는 게 일반적인데요. 저는 이렇게 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브랜드 안에 또 뭐 사이트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하면은 사이트를 이제 여기서 또 분리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긴 한데 사이트 명을 넣는 게 또 속성에서는 일반적인 이름 설정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전 똑같은 페이지니까 에어비앤비라고 하고 보고 시간대는 대한민국이라고 바꾸도록 하고요. 통화는 원화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구글 애널리틱스는 그냥 보고서라서 우리가 이 보고서를 데이터를 보여주는 시간대라든지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어떤 통화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미리 사전 설정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비즈니스 세부 정보는 이거는 이제 서베이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업종이나 이런 걸로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비즈니스 목표에서는 기준 보고서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보고서 템플릿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 보고서 보기를 누른 다음에 동의함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시게 될 겁니다. 버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웹으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티브 앱이 아니기 때문에 웹으로 선택을 해서 저희가 이 구글 애널리틱스로 설치할 거다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웹사이트 주소는 저희 웹사이트, 이 버블의 웹사이트 주소를 복사해서 이렇게 중간에 HTTPS가 중복되니까 요거는 삭제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사이트라고 하도록 하고 만들고 계속하기 버튼 눌러주면은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까지 만들어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태그 매니저 계정 만들고 태그 매니저를 사이트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한 것은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계정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마 처음에 계정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 창을 하나 닫아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게 되고 이거를 제가 X 버튼 눌러서 다음 버튼 눌러서 홈으로 아예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태그 매니저를 통해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구글 애널리틱스의 홈 화면에서 왼쪽 하단에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은 관리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는데 저도 실제로 이거 다 안 들어가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필요한 부분들만 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면요. 이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것이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한 말 그대로 줄기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 스트림이 지금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거를 클릭해 보게 되면은 여기에 측정 아이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측정 아이디를 가지고 저희가 태그 매니저에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제 설치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구글 태그 매니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음, 여기에 구글 태그 매니저는 태그 트리거 변수가 있는데요. 먼저 요 각각에 대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고 먼저 만들어 보기 못하도록 하면요. 태그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태그를 새로 만들기 버튼을 우선 눌러서 구글 애널리틱스 4의 줄임말로 GA4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음, 전체 웹사이트 스크립트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웹사이트 스크립트라고 왜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지는 조금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태그 구성을 눌러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에 대한 태그 유형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 저희는 구글 애널리틱스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줄 거다 보니까 구글 애널리틱스를 선택을 해서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요 강의 자료를 보면서 조금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있냐면,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수집하기 위한 전체 웹사이트 스크립트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벤트 스크립트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웹사이트 스크립트는 말 그대로 우리 홈페이지, 어느 페이지를 방문하던 간에 그 모든 고객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들 중에 특정한 액션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에어비앤비라고 치면은 특정한 액션이라고 하면은 뭐 아무런 액션이나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 홈페이지 상에서 중요한 액션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찜하기 버튼을 누른다든지 아니면은 이 상세 페이지 안으로 이동을 해서 뭔가 이렇게 예약하기 버튼을 누른다든지 이런 중요한 액션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기 위한 그 스크립트를 이벤트 스크립트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태그 매니저 안에서 GA를 설치를 할 때 아까 제가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태그를 이렇게 눌러보게 되니까 태그 유형을 두 가지를 추천해 주고요. 이 첫 번째 있는 부분이 우리 홈페이지에 무조건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전체 웹사이트 스크립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름을 전체 웹사이트 스크립트라고 말을 해놨고, 이 이벤트 스크립트는 이제 전체 웹사이트 스크립트가 설치가 난 다음에 우리가 홈페이지 내에서 특정한 액션을 했을 때 그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 이벤트 태그를 설치하면 되게 됩니다. 우선 이 이벤트 태그를 설치하기 이전에도 무조건 이 전체 웹사이트 스크립트부터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저는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에 태그 아이디라고 나오는데 이 태그 아이디는 앞전에 제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여기 측정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까 어디였냐면 제가 관리에 넘어와서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가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눌러보면은 이제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측정 아이디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해서, 네,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 구성 설정이라고 하는 요 메뉴가 있는데요. 요 메뉴 탭을 눌러서 구성 매개 변수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하나만 쓸 거냐면, 디버그 모드는 true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쓰는 이유는요. 저희가 구글 태그 매니저에서 GA4의 디버그 모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 이 구글 애널리틱스의 공식 문서에도 나와 있긴 한데요. 태그 매니저를 통해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할 때에는 여기에 디버그 언더바 모드는 true라고 이 코드 조각을 써야만 우리가 실제 실시간으로 구글 애널리틱스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구글 태그 기본 이 스크립트를 설치할 때에는 디버그 모드를 true 활성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쓰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웹사이트 스크립트는 우리 홈페이지의 어느 페이지를 방문하던 간에 모든 페이지에서 무조건 이 스크립트가 발행돼야 되기 때문에 올 페이지스라고 하는 기본적인 트리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다는 말은 트리거는 말 그대로 뭐뭐 했을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어느 페이지가 됐던 간에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하게 되면은 이 전체 웹사이트 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발행되어서 데이터가 GA 쪽으로 즉 구글 애널리틱스 쪽으로 데이터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태그 매니저는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홈페이지 내에서 어떤 행동 조건을 걸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매체에다가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저장까지 눌러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기 위한 전체 웹사이트 스크립트가 설치가 되었고, 이거를 한번 제출을까지 눌러야만 실제 홈페이지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출 눌러서 게시 누르면은 여기 이제 원래는 어떤 팀원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은 버전에 대한 이제 메모를 써주게 되는데 저는 이제 혼자 작업하기 때문에 이렇게 버전에 대한 메모를 해놓지는 않도록 하겠고요. 게시하기까지 해야만 이제 실제로
태그 매니저에서 작업했던 내용들이 우리 버블 앱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게시하기까지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작업 공간으로 다시 넘어와서 아까 버전에 있으셨을 텐데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었으니까 작업 공간으로 넘어와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미리 보기를 눌러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 주소를 넣으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 주소에는 저희 태그 매니저가 설치가 되어 있는 이 웹사이트 주소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커넥트를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미리 보기라고 하는 것은 태그 매니저에서 태그가 정상적으로 잘 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커넥트를 누르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윈도우 창이 뜨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태그 매니저가 잘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커넥티드 되었다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커넥티드 되었다라고 나오고 문구가 여기 제가 방금 전에 이 사이트 웹페이지에 들어오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태그스 파일드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태그스 파일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오니까 이 태그가 발행되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메인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태그가 발행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전에 이 메인 페이지에서 저희가 메인 페이지로 좀 다시 이동해보면 메인 페이지에서 이렇게 태그 매니저 스크립트를 설치해놨고 이 태그 매니저 안에는 저희가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태그들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태그 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은 네. 그리고 이 태그가 발행되는 조건은 우리 홈페이지에서 방문했을 때이다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방금 전에 미리 보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태그가 발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그가 발행됐다는 말은 우리 홈페이지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가 구글 애널리틱스 쪽으로 GA 쪽으로 데이터가 넘어갔다는 얘기이고요. 태그가 잘 발행이 되었으면 여기에 있을 거고 태그가 발행이 안 되었다고 하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태그스 not filed는 이제 말 그대로 발행되지 않은 태그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잘 송신까지는 됐는데 데이터가 잘 수신이 되는지도 봐야만 하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수신되는 곳이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 쪽이다 보니까 이 구글 애널리틱스 쪽으로 들어와서 데이터가 잘 수신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구글 애널리틱스 쪽에서 한번 다시 X 버튼 누르고 우리가 관리라고 하는 메뉴 버튼을 눌러서 어디로 들어가 볼 거냐면 여기 관리 메뉴들 중에 중간쯤에 보시게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디버그 뷰라고 하는 메뉴 탭이 있습니다. 이 메뉴 탭을 이렇게 클릭해 보게 되면요.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이렇게 잘 들어왔고 전체 웹사이트 스크립트가 발행이 잘 되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로그가 잡혔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뭔가 잡힌 게 보이게 될 건데 뭐 첫 방문이라고 하면은 first visit, 페이지 뷰, 세션 스타트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남겨지게 될 거고요. 이 로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로그 히스토리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로고가 남겨져 있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태그 매니저를 통해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 버블 랩에다가 잘 설치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요. 저희가 이 스크립트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전에 설치한 스크립트는 이 전체 웹사이트 스크립트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설치를 해야만 하는 스크립트입니다. 근데 이 구글 애널리틱스 스크립트를 설치할 때 사실은 구글 애널리틱스 자체를 버블 앱에다가 바로 설치를 해도 되긴 하지만 저희는 태그 매니저를 통해서 이렇게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태그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보낸 것이고요. 그 이유는 구글 태그 매니저를 활용을 사실 뭐 꼭 필수까지는 아닌데 구글 태그 매니저를 중간에 활용하는 이유는 나중에 좀 여러분들이 더 제가 웨비나 아마 두 번째나 세 번째 시간 가면은 왜 그런지 아시긴 하겠지만
사실은 전체 웹사이트 스크립트를 설치할 때에는 우리가 태그 메이저 없이도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설치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나중에 문제가 이런 이벤트 스크립트를 설치할 때가 문제입니다. 이 이벤트 스크립트는 특정한 액션을 트리거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액션에 해당하는 행동을 우리 홈페이지에서 누군가가 했을 때 이벤트 데이터를 이제 보내줘야만 하는데 그런 트리거를 설정하는 부분들이 태그 매니저 안에서 설정하는 것이 좀 더 낫기 때문에 태그 매니저를 저희가 이용해가지고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저희가 했던 전체 웹사이트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보여봐 드리면요. 이 태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스크립트를 말을 합니다. 뭐 코드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태그가 발행돼야 되는 조건을 다시 한번 제가 설정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면은 네, 여기에 트리거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 페이스로 해놓은 이유는 전체 웹사이트 스크립트는 모든 페이지, 어느 페이지를 방문하던 간에 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은 이 스크립트가 무조건 처음에는 발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 이벤트 스크립트인데요. 이벤트 스크립트는 이제 특정한 액션을 했을 때 데이터를 보내는 것인데요. 특정한 액션은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음, 네. 제가 조금 빨리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좀 짧네요. 예, 그래서 네, 세션 2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버블 안에다가 이렇게 태그 매니저까지 설치하고 구글 애널리틱스의 기본적인 태그까지 설치했다고 하면은 이제 트리거를 설정해서 좀 다양한 데이터를 받아보셔야만 하는데요. 참고로 이제 트리거라고 하는 거는 뭐뭐 했을 때를 말을 합니다. 사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액션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버튼을 누르거나 특정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뭐 어떤 데이터 폼을 제출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행동이 있는데 태그 매니저 안에서도 트리거를 새로 만들기 눌러보게 되면은 이 트리거 유형들을 봤을 때 페이지 뷰, 뭐 마우스 버튼 클릭, 스크롤 내리는 행동,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저는 그 중에 좀 사실 시간상 모든 트리거를 다 설명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좀 유일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트리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트리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아마 이제 2회차나 3회차에도 좀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트리거 유형을 이 맞춤 이벤트 트리거를 좀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선 맞춤 이벤트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특정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를 말을 하는데요. 어,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면요. 자, 우리가 이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홈페이지 상에서 아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에서 중요한 행동을 했을 때 그런 이벤트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이벤트 데이터,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특정한 행동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중요한 행동은 뭐 여기 뭐 찜하기 버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이 있을 건데 저희는 사실 원래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다고 하면은 원래는 이제 데이터 설계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지 않을 거고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다룰 거고 오늘은 이 트리거를 걸어서 이벤트 데이터를 수집해 보는 부분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저는 그 중에 좀 뭘 해보도록 할 거냐면요. 이 찜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우선 버블랩에 들어와서 찜하기 말고요. 이 디테일에 들어와서 예약하기 버튼 눌렀을 때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하기 버튼 눌렀을 때 그러면은 이 예약하기 버튼을 버블 관리자 에디터 모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우선 이 버튼 클릭이 다른 부분들의 클릭과 구별될 수 있는 요소를 하나 설정해 볼 건데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우선은 워크플로우를 만들도록 하고요. 워크플로우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예약하기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쭉 구성을 하는데 이 안에서 저는 우선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아까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부분을 여기다 하나 이렇게 넣어 놓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 스크립트 안에다가는 이제 제가 뭘 작성할 거냐면요. 음, 저희 웨비나 링크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표준 데이터 레이어 코드라고 하는 이 예시를 제가 이렇게 넣어 놨는데 이거를 우선은 제가 복사를 해서 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 것이고요. 참고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샘플 데이터 레이어 코드를 가져오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참고로 이 데이터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좀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저도 개발자가 아니거든요. 개발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표준화된 스크립트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스크립트에 대한 데이터를 바꾸고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떤 부분을 바꾸는지 알려드리면은 쉽게 쉽게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뒤에 나중에 웨비나 때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제가 이 앞전에 이렇게 있었던 부분을, 네, 이 부분을 이 아래쪽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원래는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해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횟수가 몇 번이냐 이것만 궁금한 게 아니고 카카오로 로그인한 횟수가 몇 번이냐 이렇게 디테일한 분석을 하고 싶을 때에는 이런 매개 변수까지도 원래 수집을 해줘야만 하는데, 지금은 저희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 우선 기초니까 우선 제가 이렇게 다 지워놓은 상태에서 이벤트에 해당하는 값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음, 뭐라고 입력할 거냐면, 예약하기니까, reserve start라고 이렇게 우선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이 따옴표는 꼭 있어야만 하고요. 이렇게, 따옴표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한번 태그 매니저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그 매니저에서 빨리 할게요.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까 이 페이지에서 그 예약하기라고 하는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페이지 안으로 들어와서, 참고로 저는 여기다가 그 태그 매니저 스크립트를 이렇게 설치를 잘 해놨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 안에서 이제 예약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기 전인데 여기 부분에 지금 여기서는 끊겼네요. 제가 이 페이지에서는 이 구글 태그 매니저 스크립트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 페이지에서도 좀 설치를 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태그 매니저 스크립트가 아마 다시 들어와서 아마 다른 태그 매니저가 음, 설치가 되어 있던 것 같아서 또, 네, 이렇게 하고 그럼 아마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눌러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아무런 페이지나 이동을 해서 여기서 예약하기 버튼 눌러보게 되면은 이 왼쪽에 이 로그가 남기는 부분, 로그가 남겨지는 부분에 어떻게 남겨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약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예약하기 버튼 누르게 되면은 자, 아마 워크플로우 상에서는 음, 잠시만요. 제가 1페이지에다가 원래 불태우면서 설치해놨어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이게 잠시만요. 빠르게 다시 한번 설치해놓을게요. 복사해서 아까 태그 매니저 안에서 페이먼트라고 하는 페이지 안에다가도 설치를 해놨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사실 설치를 해놨는데 다른 태그 매니저가 설치가 돼 있어서 이렇게 바꾸도록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미리 보기. 막 이게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래서 아,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와서 예약하기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원래 여기에 이벤트가 잡혀야만 하는데 이 이벤트가 잡혀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여기가 지금 우리 예약하기 버튼 눌렀을 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약하기 버튼 눌렀을 때 네, 여기에
이제 이 스크립트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때 이렇게 작동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 로그상에 잡혀야 되는데, 지금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가 좀 이상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때 이게 따옴표 때문에 좀 이 발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거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아, 맞아요. 아, 스크립트를 떼야 돼요. 맞아요. 아, 진짜 잘 지적해 주셨네요. 아, 맞습니다. 네, 급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다시 제가 너무 해볼게요. 압박드린 것 같은데 심호흡 한번 네, 하시고 천천히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스크립트를 뗐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예약하기 버튼 눌렀을 때, 왼쪽에 보시면은 리저블 스타트라고 하는 이렇게 이벤트 로그가 잡히는 게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요거는 제가 워크플로우를 다시 한번 보여가 드리면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run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요 표준 데이터 레이어 코드를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은 거고요. 여기 이제 들어갈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규칙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2회차 때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리저블 스타트라고 저희가 넣어놓게 되면은 이 로그가 잡히게 되고, 그다음에 베리어블 쪽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라고 잡히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 트리거를 이용할 겁니다. 이런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라고 하는 트리거를. 그래서 태그 매니저로 들어와서 아까 트리거 유형 중에 이 맞춤 이벤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요 리저널블 스타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이걸로 앞뒤에 쌍따옴표는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거는 예약 시작이라고 하는 트리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트리거를 하나 설정해 놓은 건데요. 예약을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태그를 발행할 건데, 태그는 저희가 앞전에 이제 기본 스크립트가 설치가 돼 있고, 이제 이벤트 스크립트를 설치해야 되니까, 이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 유형 중에 이 두 번째 거로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특정 아이디 값은 앞전에 이 구글 애널리틱스 상에서 이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곳에서 제가 앞전에 봤었던 요 아이디 코드를 말합니다. 이 아이디 코드를 이렇게 가져오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는 초록색 버튼으로 뚫은 이유는 앞전에 이 컨테이너, 우리가 지금 이 구글 태그메이저 안에 이 전체 웹사이트 스크립트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이름은 앞전에 똑같이 리저널블 스타트라고 해서 똑같이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이제 매개 변수 추가하는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트리거 유형은 여기에 예약 시작이라고 하는 저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트리거. 누군가 우리 웹이나 앱에 들어와서 예약 시작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일으켰을 때 이 데이터가 구글 애널리틱스 쪽으로 네, 송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GA4 이벤트 이름은 resolve start라고 하도록 하고요. 저장 버튼 누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퍼블리싱까지 하기 위해서 제출, 게시, 계속 누르면은 태그 매니저 안에서 작업했던 내용들이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럼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나오고 항상 이렇게 퍼블리싱을 하게 된 다음에 작업 공간으로 넘어와서 미리 보기를 꼭 해주셔야만 바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잘 전송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미리 보기를 눌러서 방금 전에 제가 요 이벤트 데이터를 한번 잘 전송이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예약하기 버튼 눌러서 아까 제가 여기 넘어와서 여기에다 걸어 놓았는데요. 우선 이 버튼을 누르면은 리저브 스타트라고 하는 이 이벤트가 일어났고 이거를 눌러봤을 때 이 행동을 했을 때 지금 방금 전에 발행된 태그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text fired. 그러면 이 데이터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 쪽으로 넘어간 거니까 GA 쪽에서 잘 데이터가 송신이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구글 애널리틱스 쪽으로 넘어와서 아까 어디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를 확인했냐면요. 디버그 뷰라는 데를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새로 고침을 한번 몇 번 눌러보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디버그 뷰 모드에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세션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션이 달라서 안 보이는 경우에는 여기 디버그 기기가
여러 가지가 생겼을 수가 있는데 이 디버그 기기를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음, 이제 데이터가 여기 보이네요. 예, 여기 리졸브 스타트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온 거는 이 나머지 데이터는 이런 것들은 뭐 페이지 뷰나 유저 인게이지먼트나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전체 웹사이트 스크립트만 설치를 해도 자동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인데 사실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실제 원하는 거는 우리가 특정한 행동, 우리가 맞춤화로 설정해 놓은 행동을 어느 채널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하는지를 봐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벤트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만 하고요. 이렇게 리저블 스타트라고 하는 데이터가 잘 들어온다라는 의미는 태그 메이드를 통해서 트리거 설정이 잘 되었고 그 트리거를 통해서 태그가 잘 발행되어서 데이터가 잘 들어온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한게 저희가 이벤트 스크립트를 설치한 부분이고요. 나중에 이렇게 이벤트 스크립트를 설치하고 나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 구글 애널리틱스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 이거는 제가 샘플 보고서를 보여드리면은, 네, 아마 GA에 대한 보고서를 보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 뭐 디테일하게 하지는 못할 거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을 보시고 나서 직접 데이터 수집한 거를 보고서상에서 보고 싶다라 하면은 보고서에서 이제 아무런 보고서나 좀 들어가 보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저희가 수집한 이벤트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보여질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여기서 확인하시면 네, 되시겠고요. 그래서 어느 채널에서 들어온 사람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잡히는지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아마 이렇게 이제 이벤트 데이터까지 수집해보는 부분을 좀 보여드렸고,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기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 2회차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보려고 하다 보면은 뭐 어느 채널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데이터만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욱더 궁금한 거는 이런 인사이트가 더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저가 들어와서, 즉, 어떤 유저라고 하면은 더 특정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에서 들어온 유저냐, 그리고 그 유저는 뭐 성별이 어떻냐, 또 어떤 회원 유형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유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예약 시작하기였는데, 어떤 숙소를 예약 시작하기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는지, 또 얼마만큼의 금액에 해당하는 우리가 숙박 예약을 하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수집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아마 제가 2회차 때 좀 이 데이터에 대한 구조를 설명드리면서 아마 네, 추가적으로 시연을 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구글 애널리틱스 기본 태그와 이벤트 태그 발행으로 연습을 해보았고요. 이벤트 태그는 트리거 유형이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도 버블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 뭐 클릭 트리거, 페이지 트리거 이런 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맞춤 이벤트 트리거만 만들어도 우리가 버블 안에서도 사실 조건들을 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버블 안에서 조건을 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벤트 스크립트를 발행시켜서 이벤트가 잡혔을 때, 이벤트가 발견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트리거를 만들어서 태그를 발송시키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벤트 트리거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버블 내에서 웬만한 액션에 대한 요소들은 다 수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짧지만 여기까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을 받은 걸 제가 넣어놨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부분 남겨주신 게 있어가지고 한 6개 정도의 질문이 있는데 예, 깔끔하게 6개 질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야, 이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궁금했던 내용에 투표를 하시면은 이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누가 하나 이미 투표를 하신 게 있는데 이거부터 예, 맨 위에 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크립트를 페이지 로드 시에 작동하게 하는 이유가 그게 더 안정적이고 데이터 누수 없이 정확하기 때문인가요? 예, 재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그 구글 태그 매니저 스크립트를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마 이제 2회차 때 좀 보여드릴 게 이 구글 태그 매니저 스크립트가 발행되기 전에 좀 미리 발행시켜야 되는 데이터 레이어 코드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레이어 스크립트를 이제 의미하는데 이 데이터 레이어 스크립트가 먼저 발행되고 나서 구글 태그 매니저 스크립트가 설치가 되어야만 이 태그 매니저 안에서 뭔가 데이터를 정의하고 조금 더 데이터를 더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버블에서 이 태그 매니저를 이 태그 매니저를 그 앞전에 보여드렸던 이 일반 설정에서 스크립트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 스크립트를 발행하는 순서를 저희가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크립트 발행 순서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워크플로우 상에서 순서를 조정하기 위해서 저는 그 페이지 로드가 되었을 때 이 태그 매니저 스크립트를 네, 발행한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그 디테일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2회차 때 좀 더 설명드리면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워크플로우 상에서 만든 거구나라고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2회차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2회차 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일자별로 특정 데이터를 그래프로 보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다음 시간 회차에 혹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일까요? 예, 예, 아마 보고서 보는 부분들도 조금 아마 뒤에서 설명드릴 예정인데, 뭐, 일자별이라고 하는 일자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처럼 따로 수집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일자에 대한 부분들은 쭉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이제 의미하는지는 몰라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 데이터가 저희가 오늘 했던 것처럼 이런 우리가 설정해 놓은 어떤 특정 행동이 있고 누군가가 우리 앱이나 웹에 들어와서 그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언제 날짜에 혹은 언제 시간에 그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마 뒤에서 이렇게 조금 보는 부분들을 안내해 드릴 때 한 번 더 커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UTM 태그로 유저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 네. UTM 태그는, 어, 혹시 이거는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조금 보여드려도 되나요? 예, 잠시? 근데 좀 빠르게 진행 아, 부탁드리도록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네.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네. 참고로 이제 UTM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그 링크를 이제 어디다가 뭐 광고에다가 쓰거나 할 때 이 뒤에다가 이제 URL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적게 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UTM URL 제가 방금 전에 요 저희 웹사이트 주소가 만약에 뭐 네이버에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캠페인은 키워드 광고 그다음에 뭐 미디엄은 서치 엔진 애드버타이즈먼트 이렇게 해서 UTM 링크를 달아서 우리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을 때 UTM을 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구글 애널리틱스 쪽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음, 네, 이거는 음, 세션 쿠키를 다시 삭제하고 해야 되는데, 우선은 좀 말로 설명을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런 식으로 잡히게 되면은, 그 UTM을 달고 들어오게 되면은, 어디서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제 내역들을 분리해서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유저 구분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이제, UTM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세션을 구분을 하는 거고요. 이 유저 아이디 자체를 구분을 시키려고 하면은, 유저에 대한 속성을 따로 데이터 또 수집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사실 2회차 때 좀 나와요. 그래서 UTM으로 유저를 구분하는 것과 아예 유저 속성으로 유저를 구분하는 거를 아마 ES 때 좀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HR에 대한 예고를 굉장히 좀 길게 하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로는
버블 자체 애널리틱스 기능은 없나요? 아, 요거는 음, 뭐 요것도 재용님이 해주셔도 되고요. 이게 아니면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은 버블도 자체적인 애널리틱스 기능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글 애널리틱스처럼 이제 로그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워크로드 소진 양을 분석하기 위한 애널리틱스 기능이 좀 더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체 그냥 애널리틱스라고만 한다면은 음, 아무래도 그 있긴 하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처럼 그런 로그 분석 기능이 있나요?라고 한다면은 없습니다. 네. 그거는 그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리유저블 페이지에도 전부 태그 메이저 스크립트를 넣어야 하나요? 예. 이것도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에다가도 우선은 태그 매니저 스크립트를 넣어야 하는 건 맞고요. 네,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간단하게. 그 리유저블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만약에 별도로 스크립트를 넣어놓으면 충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페이지 상에서? 음, 어떤 거랑 충돌을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페이지 네, 로드 시에 이제 지금 보통 그 스크립트가 작동되도록 해놨잖아요. 페이지 로드 시에. 네. 근데 별도로 리유저블 요소에도 리유저블 요소에도 스크립트를 넣어두면 넣는다. 예, 예, 예. 그 저 이해를 리유저블 잘못했어요. 요소니까요. 페이지가 아니라. 네. 그거는, 네, 페이지 자체에다가만 넣으시면 돼요. 리유저블 요소 자체에다가 넣는 건 아니시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리유저블 요소에는 넣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만약에 음, 별도로 리유저블에서만 작동되도록 하려면은 그거는 혹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여쭤보신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버튼 클릭할 때 거기에도 네, 워크플로우로 그, 그 요소 자체에다가 지금 부여를 하셨잖아요. 근데 리유저블 네, 같은 경우는 별도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네. 아까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예, 헷갈리는 게, 태그 메이저 스크립트는 우선 기본적으로 페이지가 로드가 될 때 우선은 이제 발행되면 되는 것이고, 아까 이벤트, 이제 데이터 레이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에다가 이제 걸어놨는데, 그 버튼이 만약에 리유저블 요소이다라고 하면은, 이 리유저블 요소에다가 미리 사전 설정을 해놓으면은, 될 것 같거든요. 좀 사실 그렇게 해보진 음, 않았지만, 예. 네, 정리하자면은 이벤트 스크립트는 그냥 리유저블 해도 필요하면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직접 해보시면은 재용님이 어떤 질문인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좀 공부해야 할까요? 사실 제가 봐도 아까 막 되게 복잡하게, 물론 재용님이 뭐 비개발자시고 뭐 복잡한 거 필요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제 스크립트를 좀 자유롭게 다루고 싶으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좀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사실 예.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 자바스크립트는 원래는 이 일을 실제 이제 그 현장에서는 뭐 개발자분들이 사실 이게 좀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일이긴 한데 이런 데이터 레이어 코드를 이제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근데 굳이 이런 자바스크립트 코드까지 배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약간 표준화가 돼 있어요. 이 코드 자체가.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여기 자료실에다가도 넣어놓은 여기 나중에 시트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 사이트 맵에서 요 데이터 레이어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요거 보게 되면은 뭐 중간에 이렇게 뭐 숫자가 들어갈 때에는 앞뒤에다가 따옴표 안 붙이고 뭐 문자가 들어갈 때에는 앞뒤에다 뭐 따옴표 붙이고 그다음에 이 뒤에다 이 아래에다가 쭉 이제 데이터를 더 넣을 때에는 그냥 이 표준화된 방식을 따라서 저희가 작성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자바스크립트를 배울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이제 버블에 대해서 한해서이고 실제 실개발에서 이걸 직접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아마 코드를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제임스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GPT가 다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GPT가 다 그래서 만들어줘요, GPT의 사실.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엑셀이나 구글 시트 같은 함수 느낌이 좀 나네요. 네. 그래서 함수도 결국에는 그 함수에 대해서 사용 방법만 알고 있으면은 자유롭게 다룰 수가 있잖아요. 약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뭐 리스트에 해당하는 뭐 하여튼 그냥 비슷한 표준화된 내용이라서 네. 코드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문영님이 말씀 주셨는데 한 줄 끝에 세미콜론 붙이는 거나 제이슨과 같은 형식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맞습니다. 예, 예. 그럼 함수처럼 진짜 형식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하나 늘어났네요. 자, 지금 시간 관계상 네, 마지막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네, 일단 바디 태그는 그럼 어떤 경우에 넣을까요? 아까 사실 재용님이 바디 네, 태그는 그냥 제외를 하셨었거든요. 저도 궁금했는데 네. 예, 어, 어, 저도 사실 이제 이거를,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바디 태그에 대한 이제 목적 자체를 또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헤드 태그가 실제로 이 컨테이너가 설치를 하기 위한 그 역할을 하는 스크립트라서 거기까지만 설치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버블에서는 이제 그렇게만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 바디 태그는 언제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경우는 아마 개발자분들이나 헤드피트를 통해서 좀 여쭤보면 아마 답변을 해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아까 스크립트를 지운 건 무엇 때문인가요? 런 자바스크립트를 쓰기 때문인가요? 아, 그 괄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거 그냥 간단하게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 예, 그 어떤 가로, 아까 어떤, run 네, 자바스크립트 워크플로우에서 액션에서 네, 그, 그 스크립트 감싸는 그 꺽쇠 코드 있잖아요. 예, 그 맨 위에 있는 거랑 맨 아래 거. 아, 예, 네, 그거를 아, 삭제하셨는데, 예,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좀 자세히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창이 많아져서, 네. 네, 예, 예, 맞습니다. 여기에 아마, 여기 앞전에 있었던 스크립트를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예, 맞나요? 그 맞습니다. 예, 위에, 네, 위아래? 예, 예, 그 예. 위아래 이 태그 매니저에서 요 스크립트가 우선은 요거는 태그 매니저 스크립트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주석이라서 요 두 가지는 필요가 없어서 지운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 워크플로우 상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발행되기 위해서는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요 두 가지가 없어야만 실제로 이제 코드가 발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그 두 가지 부분을 또 지웠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어, 버블의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네, 문영님 말 맞다나 사실 그 괄호로 들어가는 스크립트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를 닫는 코드 같은 경우는 HTML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액션, 그러니까 툴박스 아까 설치한 플러그인의 액션상으로 굳이 그 괄호를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아, 네. 네,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포함되지 않아서 툴박스 플러그인이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음, 네, 역시 개발을 좀 아시는 분이 답변을 주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지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심성의껏 하나씩 답변을 주신 재웅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드디어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